자,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다 뭐 보이지도 않아. 자, 보시다시피 파룬궁이 수련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산단원 수를 초과한 1억 명을 초과하게 된 거야. 더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갑자기 딱 태세를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중국 어론 3,000개를 이용해서 총동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룬궁을 중국 체제를 위협하는 안 좋은 사교 집단이다 라면서 막 파룬궁을 안 좋게 몰아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1996년부터) 과민일보 등 관영 언론이 파룬궁을 비판하는 기사를 막 내기 시작해. 일본 텔레비라든지 잡지라든지 신문에 파룬궁은 안 좋은 거다. 중국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파룬궁 사이비 집단 막 이러면서. 자, 중국 정부의 파룬궁에 대한 견제는요 1999년 4월 25일부터 본격적인 탄압으로 전환됩니다. 자, 제가 사진을 조금 크게 해서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여러가지 약간 탄압당하는 사진들을 모아서 조금 가지고 와 본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경찰들이 그냥 막 저렇게 사람들을 짓밟고 끌고 가고 때리고 폭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만 좀 잔인하죠. 사진 다시 좀 줄여드릴게요. 자, 공산당 지도자들이 공간이 있는 베이징의 중난하이 부근에 파룬궁 수련생 1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텐진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는 책을 펴낸 이 출판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거야. 이 1만 명이. 왜 파룬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파룬궁을 비방하는 책을 냈냐. 다시 이 책을 다시 불매한다. 그 책을 다시 출판하지 마라. 그래서 막 항의 시위를 해요. 그러다가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 항의 시위를 했을 때 체포된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던 동료 45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요, 이를 파룬궁 수련생들이 최고 지도부가 있는 중난 하이를 포위해서 얘네들이 공포감을 조성한다. 막 무력 시위를 한다. 이거는 우리 중국 정부를 향한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거다 라면서 이 시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막기 시작해.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 그해 7월 27일 파룬궁과 관련된 모든 출판물의 소개가 금지돼요. 파룬궁이 좋다, 파룬궁에 관련된 서적, 파룬궁에 관련된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시켜버려. 그러니까 파룬궁 자체가 금지된 거야. 자, 중국 정부는 이걸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파룬궁이 미신을 조장한다. 그리고 대중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교, 안 좋은 거다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파룬궁을 하는 사람들은요, 국가 전복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서 파룬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막 잡아가기 시작해. 자, 파룬궁은 지금까지 중국 안에서 1600여 명의 수련생이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은 파룬궁에 그 수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가 고문을 받고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파룬궁 측은요, 파룬궁 수련생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에 대한 탄압은 장점인, 그러니까 당시 국가 주석의 개인적인 권력 강화 욕구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대. 그럼 장점이 누군가? 장점인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감히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굴만 보면 진짜 너무 욕심 많고 이렇게 좀 생기긴 했어. 자, 파룬궁이요, 장점인의 정치적 라이벌. 그러니까 파룬궁에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파룬궁에 대한 약간 그런 파룬궁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던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얘가 그거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 파룬궁에 대해서 탄압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2001년 1월 23일 오후 2시 41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른바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이 발생해요. 자,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 CCTV는요, 황금 시간대에 이 분신 자살을 한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이거를 긴급 속보로 전 세계에 싹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분신 자살, 이 자살이라는 행위는요, 파룬궁의 원칙, 그러니까 가르침에 굉장히 상반되는 거야. 자, 파룬궁의 중요 사적인 전법륜에서는요,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자살은 죄악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파룬궁은요, 이게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부인하기 시작해. 전면 부인해. 아니다. 저 사람은 파룬궁 수련생이 아닐 것이다 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신 자살하는 장면을 중국에서 방영되었던 영상이 있어서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영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막 사람들이 급하게 불을 끄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짧게 갖고 왔어요. 나머지 너무 잔인한 부분들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탄 거야. 그리고 막 데리고 가지. 그래서 이게 파룬궁 수련생이 이렇게 분신 자살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겁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한다. 라면서 파룬궁이 안 좋은 거다. 라면서 또 막 피력하기 시작해. 그래서 민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파룬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막 안 좋은 거라는 이런 경각심을 이렇게 삽입시키는 거야.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이런 파룬궁이 계속 중국에 있어야 됩니까? 뭐 없애야 됩니까? 이러면서 파룬궁을 막 이렇게 까내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주작이었던 거야. 유엔 교육발전기구와 파룬궁 박해를 추적 조사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이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계획해서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걸 밝혀내요. 중국 정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을 전면적으로 막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구실을 찾기 위해서 1,400명의 살해라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자, 파룬궁을 수련해서 지금까지 1,400명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의 자료야. 자, 그런데 이 자료조차 나중에 언론 매체가 막 조사한 결과 이 모든 게 다 또 날조된 거짓 자료라는 게 증명돼요. 자, 중국 정부는요,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을 전면적으로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라면서 막 탄압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 파룬궁을 없애기 위해서 1,400명의 살해라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파룬궁을 수련해가지고 지금까지 1,400명이 안 좋게 죽었다, 사망했다 라는 내용의 자료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언론 매체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모든 게 또한 거짓 자료, 모두 날조된 거짓 자료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이 파룬궁을 막 없애고 싶어 했는지 아시겠나요? 자, 1999년 7월 20일 새벽 중국 전역에서는요, 각 도시에서 이 연공장, 수련하는 그런 연공장을 열었던 이 수십 명의 파룬궁 자원봉사자들을 체포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위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하지만 이거는요, 정말 파룬궁 탄압의 아주 막 미약한 시작일 뿐이었어. 자, 이틀 뒤인 7월 22일 갑작스러운 탄압 중지를 청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어. 사람들이 우리 이거를 파룬궁을 왜 탄압합니까? 파룬궁은 나쁜 게 아닙니다. 라면서 이 파룬궁 탄압 중지를 이렇게 청원하게 데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수련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 수만 명. 자, 그 모인 파룬궁 수련자들조차 이 경찰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구치소와 대도시 경기장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파룬궁의 창시자인 리흥즈가 언론에 이 파룬궁 박해, 파룬궁의 오해, 파룬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면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성명을 내기도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 자,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리흥즈는요, 파룬궁은 그냥 대중적인 영공 활동일 뿐입니다. 조직도 없고 정치적 목적 또한 없습니다. 나는 그저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파룬궁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석가모니와 내 생일이 같다고 해서 나와 석가모니를 연관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중국 정부와 이 지도자가 파룬궁을 제발 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터뷰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인 거지. 얘가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이런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도, 이런 성명을 내는 순간에도 천안문 광장에서는 사복 경찰들이 수련생들에게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는요, 합법적으로 이거를 잘못된 걸 청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막아버려요. 자, 변호사는요, 파룬궁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야만 했어. 그리고 수련생들은 정부 민원식을 출입할 수 없어. 그리고 타릉궁 탄압 철회 청원, 그러니까 타릉궁 그리고 그 파룬궁 탄압 철회를 청원하는 사람들, 파룬궁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왜 파룬궁을 탄압하시는 겁니까? 파룬궁은 나쁜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청원을 입뻥끗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체포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정부 밑에 있던 정부 산하에 있던 매체, 그러니까 뭐 신문, 언론, 방송 이런 모든 것들은요, 파룬궁을 비방하거나 증오하게 하는 약간 흑색 선전을 막 하기 시작해. 안 좋은 거, 나쁜 거, 너희들을 나쁘게 물들게 하는 거.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파룬궁 수련자들은요,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끝까지 탄압 철회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제대로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1999년 7월 말에 중앙정부가 압수한 이런 파룬궁 관련 서적들, 이게 다 책이야. 이게 다 책이야.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이 책을 다 태우기 시작해. 소각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서 몇만 권? 150만여만 권. 150만여 권의 서적과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모두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당시 발행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요, 매일이에요 여러분, 만여 명의 사람들을 구금하고 파룬궁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거를 이제 언론사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파룬궁을 반대합니다. 파룬궁은 나쁜 겁니다. 이런 공표를 사람들에게 억지로 외치게 한다 라는 글도 있었대. 자, 파룬궁 탄압 이후에 한 달 동안 인민일보에 실린 파룬궁 반대 기사만 347건이 됐대. 한 달에 347건이야. 그리고 매일 10건 이상의 기사가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한 달에 파룬궁 반대 기사가 347건이 되는 거면 거의 매일 10건 이상의 기사가 나간 것과 같은 거래. 자, 이런 정부의 대대적인 주입식 강제 교육으로 중국인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파룬궁이 나쁜 건가?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 그리고 수련생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1999년 12월 18일 날 소개된 시바오 지방위원회 공고문이래요. 자, 파룬궁 조직은요, 정부 전복 기도죄로 정부 상관기관에 고발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공문이 나온 게 뭐냐면 파룬궁 수련 포기를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은 범법자로 관주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파룬궁 계속 수련할 거야? 너 파룬궁 그만두지 않을 거야? 너 그러면 법 어기는 사람이야. 법 어기는 넌 범법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처벌당해야 돼. 라는 공고문인 거. 자, 공공안전을 위배한 수련생들은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수, 전기 공급, 전화 연결 이런 것들을 금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려. 그리고 지방 한 기구는요,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까지 국영시설과 직장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야. 직장에도 못 나가게 해. 그럼 돈은 못 벌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국영시설 이런 데 다 추방시킨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필요한 각종 문서도 발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공표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문서인지는 모르겠어. 예를 들면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아기를 낳았으면은 무슨 뭐 아기를 신고할 수 있는 뭐 출생신고서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문서라면. 이런 것도 아예 발급받을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왜? 너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죄인 거야. 너무 심하죠. 그런데 더 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장점인의 학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한다. 둘째, 때려 죽여도 자살로 처리한다. 셋째,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 이 세 가지였대요. 자,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예 파탄시켜버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아예 소멸시켜버린대. 그리고 우리가 때려 죽였어? 이거는 타살 아니야. 자살이야. 자살로 치부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그냥 화장시켜버려. 이 세 가지였던 거야. 자, 이때 파룬궁 수련생들은요, 이 수련생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100가지 이상의 고문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고문들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파룬궁이 좋다는 이런 파룬궁은 나쁜 게 아닙니다. 파룬궁은 좋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파룬궁에 대한 플랜카드만 들고 있어도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수련생들은 그냥 즉시 체포되는 거야. 체포되면 그냥 감금만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파룬궁 수련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해요. 강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파룬궁 수련자들에게는요, 말도 못할 고통의 고문을 하기 시작하죠. 자, 명예망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잔혹한 학살 정책에 의해서 지난 6년간 중공중앙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적어도 2,781명, 이거는 좀 전에 거라서 아마 지금은 더 많이 죽었을 거야. 자, 그 당시 조사 결과로는 2,781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런 고문을 못 이겨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나와요. 자, 사망 사례를 분석해보면 중국 전역 30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고, 죽은 최연소자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몇 살인 줄 알아? 채 10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아기야. 그리고 최연장자가 82세의 노인이었대요. 자, 사망자 중 여성이 51.3%를 차지했고, 그리고 38.8%, 그 중에 38.8%가 5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대. 자, 여러분, 100가지 이상의 지옥과도 같은 고문. 대체 그 고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